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오밤중의 뉴스, 지금 시각이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샤론님 오셨네요. 이원욱은 실실 쪼개는 게 경솔해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대리 순자님이신 거죠? 이거 대리 순자님이시네요. 별것도 아닌 자가 별것인 양 허세를 떨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영선님 오셨습니다. 비명계들이 공천 때문에 숨죽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메텔님 올소, 질소, 이산화탄소라고 하셨어요. 예, 이런 아재 개그를 다 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오늘 주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소식입니다. 뭐라는 거니? 또 시작된 유동규의 횡설수설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지 각종 재판 관련 소식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처럼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저기 언론 보도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기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는 이런 오늘 하루 있었던 워딩이라고 그러죠. 재판 워딩. 재판 워딩을 제가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종합해 봐도 주제가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도대체 오늘 하루 뭘 하려고 이렇게, 뭐 했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썼을까 싶은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유동규가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네 번째 재판 증인으로 선 날입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검찰 측 주 신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반대 신문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른바 검찰한테 너무 유리한 시간이 한참 배정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반대 신문을 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오늘 같은 날은 유동규가 백날 첫날 진술을 해도 백날 첫날 증인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쓸데없는 얘기만 한참 늘어놓다가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또 유동규의 횡설수설이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유동규는 과거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재판이라든지 혹은 대장동 본료 재판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커녕 그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만 잔뜩 늘어놓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직접 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 자, 이재명하고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내가 그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말이에요. 제가 맡은 일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보고하려고 했고 그거를 정진상이 막 막으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뿌리치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제가 진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막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직접 설명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보고했어? 왜 보고를 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 자, 전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과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대장동
이익을 일부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다. 그게 말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이재명 몫이다. 그 돈이 얼마냐? 원래는 1,000억이었다. 1,000억이었는데 줄어서 나중에 428억으로 줄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유동규 너 돈이 이렇게 1,000억이 되던 게 428억까지 줄었다. 너 이거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이거 이재명 돈이라면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고했니? 그게요. 그래서 428억이 왜 줄었느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줄더라고요. 처음에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딴소리를 합니다. 예, 검사 혹은 변호사 혹은 판사가 되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고를 했냐고요. 직접 보고를 했냐고요.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죠. 아니 정진상한테 보고했는데 이재명한테는 했냐고요. 아 정진상한테 한 거면은 이재명한테 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한 건 아니네요. 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여기쯤에서 검찰이 탁 나서죠. 언제 이 진술하신 다른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난 것 같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난 것 같은 이런 발언이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난 거 아닙니까? 라고 딱 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지금 딱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막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되게 길게 하는데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병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유동규한테 주의를 줍니다. 증인,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묻고 있는 말에 핵심만 답을 하셔야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사실을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을 주의를 줍니다. 근데 말을 안 듣니까 한 번은 짜증을 내기도 해요. 증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자, 원래 이렇게 유동규는 횡설수설하는 것이 버릇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동규의 횡설수설을 검찰은 약간 부추기는, 방조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유동규가 횡설수설 하다가 엉뚱한 소리 한두 마디 뚝뚝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기자들한테는 때로는 좋은 기사감이 되기도 하거든. 재판 내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아주 섹시한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검찰로서는 그런데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거야.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죠. 유동규는 이 재판 과정에서 늘 횡설수설했다. 핵심을 물어보면 변죽을 울리는 답변으로 피해 나가더라.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재판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자, 오늘 재판은요. 이재명 대표의 7번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지금 병합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들이 하나 병합이 됐는데 그 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7번째 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나오지 않았던 유동규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어요. 지난 화요일에는 유동규가 직접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었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진행된 그 증인신문에 이어서 오늘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유동규한테 물어본 주제는 이 위례지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례지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요. 유동규가 지금 하여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렇고 성남 FC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가장 곤욕스럽게 만드는 증언의 주인공이 유동규입니다. 솔직히 유동규만 빼고 나면요. 검찰은 재판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증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진술, 아니 증거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례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대장동도 그렇고 위례지구, 위례지구도 그렇고 이 실제로 돈을 받아먹은 거는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하고 짰고 지가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줬고 유동규가 돈을 받아먹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동규는 자신이 다 뒤집어 써야 할 자신의 범죄를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부원장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금 그냥 다 오게 되면 유동규 지가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가 뭐 부패, 뇌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자꾸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정진상한테 보고했다, 김용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리 유일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강하는 다른 물증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컨대 내가 지난 10월 1일 날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려면 당장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그날 거기 가 있었네 라는 위치 정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혹은 문자 메시지로 몇 시에 가겠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갔다든지 하는 이런 주변 증거, 보강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주변 보강 증거들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배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동규는 계속해서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재판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재판에서 유동규가 안 나온 지난 화요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유동규의 증언 일부를 이 조서에서 삭제해달라, 이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들은다. 검찰이 법정을 수사에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재판하고 직접 관련 없는 그런 말들은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부분이 뭐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최재경 전 검사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고 이게 다 사실과 다르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건 사실이 전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사실도 아닌 유동규의 진술을 핑계 삼아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검찰이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이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에서 진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당장 백현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이거 법리하고 맞춰져야지 기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소할 수 있는 법리가 안 나와요. 성남FC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장동이 배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재명이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또는 이재명 주변에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뭐라도 한 푼 받았으면 이게 뇌물이든 배임이든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친인척들은 깨끗해 아무도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배임으로 건다 뭐를 건다 하는 게 사실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는 재판하게 놔두고 이것이 그 재판들이 전부 다 실패로 끝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을 괴롭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현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으로서 이 법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까지는 검찰 조사실 밀실에서 한두 마디 툭툭 한 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핑계 삼아서 재판을 수사를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유동규한테
법정에서 그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인데 재판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그냥 뭐라고 떠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검찰과 유동규는 이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아니라 사실상 법정을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실 정도로 생각하는 뭐 그런 행동이 나올 걸로 봤고요.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과 충돌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예, 전혀 예. 오히려 유동규가 도대체 쟤는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래요. 볼 것 없는 재판이었고 들을 것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그래요. 이제 뭐 유동규가 검찰의 입맛도 제대로 못 맞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재판 관련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시간 전까지 확인해 본 걸로는 오늘 재판 관련 기사가 이게 다였어요. 유동규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시의원 뒷조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을 했대. 근데 이재명 비판 시의원 뒷조사 지시 받았다. 이게 글쎄 재판 무슨 기사거리는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재판하고 뭔 상관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례지구와 관련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을 비판한 시의원 뒷조사를 조사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뒷조사 지시하고 위례지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유동규는 이 주장을 되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열심히 떠들어댔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언론한테 니네들 오늘 보도할 내용은 이거야. 니들 오늘 아이템은 이거야 라고 던져준 꼴이죠.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언론을 먹여 살리는 데만 집중을 한 것이 유동규였습니다. 그 밖에도 보세요. 뭐 유도신문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이재명 측이 반발했다. 재판부가 제지를 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직접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의 내용과 내용과는 하나도 관련 없이 이런 내용들이 오늘 언론에 주로 장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볼 것 없는 재판이고 들을 것 없는 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검찰의 입맛조차 맞추지 못한 유동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어야 정상이냐? 원래 오늘 나왔어야 되는 얘기는요. 위례지구에 대한 얘기였어야 합니다. 위례지구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하고 유동규하고 서로 짬짬이를 먹고 위례지구 사업을 몰아주기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들끼리 한 편을 먹고 미리 업자를 선정을 했고 다른 업자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대장동 일당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런 뭐 입찰 조건을 내세우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 논란이 없어요. 왜냐? 남욱도 인정해, 정영학도 인정해, 김만배도 인정해, 유동규도 인정해. 자기들끼리 서로 미리 짰고 미리 돈을 좀 나눠 가졌고 그 대가도 주고 받았으며 하여튼 지들끼리 짬짬이를 했다는 걸 인정해. 근데 문제는 요렇게만 되면은 누구만 처벌받는다? 예, 유동규만 처벌받는 거죠.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근데 유동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 이거 사실은 정진상 실장한테 지시받은 거야. 혹은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했던 거야. 라고 떠들면서 검찰이 그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진상 실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이재명한테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서 유동규는 원래 이 위례지구 사업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1호 공약이었는데 이 공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고 그 결과 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쇼부를 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유동규가 한 거지만 이재명이 한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논리이고 여기에 맞춰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유동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유동규가 말단 직원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공사 그 사장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표 뭐 좀 본부장급 혹은 사장급 뭐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가 성남도시공사를 지가 쥐고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가 뭐 U1이라고 V1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대잖아. 어? 어? 유동규 넘버원, 유동규 이게 U1 그 유원홀딩스에 거기서 이름이 시작됐다며. 유동규 넘버원이 줄여서 U1이고 그래서 유동규가 세운 회사 이름이 유원홀딩스라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로 지 혼자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들키고 나니까 일이 너무 큰 거지. 지가 수천억 수백억을 해먹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는 지는 아주 장기간의 그 감옥 생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운 거고 검찰은 유동규의 이런 물귀신 작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사실 유도했지. 유도해가지고 이재명 정진상을 지금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즉 유동규에서 정진상 실장으로 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동규가 뭐라고 한 건 분명한데 유동규에서 그 윗선으로 넘어가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다? 유동규의 입만 있다. 모든 것은 현재 유동규의 주장만 있지 이리로 넘어갈 수 있는 증거물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검찰은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유동규 말이 맞을 거예요. 이재명이 다 시킨 걸 거예요. 이렇게 막 떠버리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이 말은 현재 검찰이 이재명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잖아. 지금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유동규의 입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유동규의 입만 가지고는 이 유죄 판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자기들 딴에는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강 증거들을 제시한다고 제시하는데 그게 다 사실 가짜는 거잖아. 이 증거가 될 수 있나? 아리까리한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야 알쏭달쏭 애매하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다 법정에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건 관련 기록이 20만 쪽이 된다는 둥 어떻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튼 현재 검찰은 증거가 없다.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다. 따라서 유동규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진술이 나오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지. 그 유도신문을 계속해. 오늘도 계속 유도신문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지를 하기도 하고 반박을 하기도 하고 역시 법원 이 재판부 역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개방형으로 질문하세요. 라고 재판부가 몇 번을 검찰 측을 또 제지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판사가 포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이 지금 증인 말하는 거 보세요. 차라리 유도신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유동규가 하도 중언부언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딱 핵심이 되는 얘기만 하면 되었는데 핵심이 되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주변 사실만 늘어놓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대답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나서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보고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 얘기하면 될 것인데, 아니 그게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은요, 제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정진상을 찾아갔어요. 근데 정진상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어땠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뭘 입고 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가 이재명을 직접 만나서 보고를 했냐고.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계속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답답한 판사가 차라리 유도신문을 하시든가, 유도신문 하는 건 낫겠네 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는 뭐라고 느껴지느냐 하면은, 이게 보면 그래요. 유동규가 검찰이 유도하는 질문, 유도신문에 대해서는 딱 거기에 맞게 답을 딱 해버립니다. 근데 검찰이 약간 개방형, 판사가 요구했던 개방형 질문하면은 딴소리를 해요. 오죽하면은 유도신문을 한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증인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앞서서 그 조병구 부장판사의 경우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도신문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증인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유도신문이 나오는 거고, 그 유도신문 나온다고 또 변호인 측에서는 반발하고, 그러니까 증인 진술을 조금 조리 있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튼 워낙에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인데, 유동규는 이 검찰의 입맛에 딱 맞는 진술을 제대로 못해요. 결국 그래서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게 된 거고, 유도신문을 하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곡해한 자들이 좀 있어요. 얘들 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에 대해서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재판부가 이의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제지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내요. 이게 뉴데일리인가 하는 데서 나오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신들도 인정을 해요. 유동규가 중원부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늘어놓고, 검찰이 이 유도신문을 하면 딱 유도신문에 맞게 딱 답을 하는데 조금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중원부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결국에 유도신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당연히 그게 맞춰서 이재명 대표 측은 항의를 하는데, 재판부도 제지하다 더 이상 제지를 못하겠다. 아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요 라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더라. 그게 지금 오늘의 이 법정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 법정에서는 쓸만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도신문을 하느냐 마느냐, 유도신문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아니냐, 요 얘기를 하느라고 오늘 하루 재판을 다 허비한 거나 다름없어요. 달리 말해서 유동규가 또 유동규 했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유동규의 진술이라는 게 딱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야, 너 이재명 대표한테 네가 직접 보고를 한 게 있니? 보고를 네가 직접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정진상한테 보고한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직접 보고했냐? 라고 하면은 그게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은 잘 모르겠고요. 정진상한테 보고한 건 확실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재판, 검찰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을 엮는 거잖아. 정진상은 엮거나 안 하고.
검찰은 그래요. 정진상 실장을 굳이 끌어넣은 거는 정진상을 디딤돌 삼아서 이재명한테 가겠다는 건데, 자, 이재명이 보고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정진상한테 보고한 건 맞다. 그러면 또 정진상을 불러와가지고 네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니 안 했니 물어봐야 되는데, 정진상 실장은 나는 유동규한테 들은 적도 없다. 나도 들은 바가 없는데 뭔 개소리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답답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또 묻습니다. 야,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냐니까? 그럼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진상한테 보고하면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나 다름없지. 요딴 소리를 해요. 한마디로 개소리죠. 자, 열받은 검찰이 세 번째 질문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했어, 안 했어? 니 지난번에 저 검찰 진술에서는 너 분명히 했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유동규가 한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전형적인 유동규식 진술인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 사실 유동규는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오히려 스스로 자폭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판사가 이와 같은 유동규 진술을 보고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글쎄. 자, 그런데요. 오늘 재판을 보면서 제가 혼자서 막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검찰과 유동규는요, 이재명 대표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마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전은 제가 볼 때 실패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거 OBS 보도인데요. 이 OBS 보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 자금을 얻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보면 이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중요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성공이 중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로는 1,000억에서 1,500억 원을 예상했는데 대장동 사업으로 돈을 마련하자고 이 대표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글쎄 이게 왜 오늘 이게 이런 진술이 나왔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면 검찰은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왜? 자, 대장동 사업을 한 이유는 성남 그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대장동 사업을 한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내용이 뭡니까? 배임이잖아요. 배임. 예? 성남시장으로서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성남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오히려 대장동 특정 업자들한테 이익을 줬다. 이게 배임이잖아요. 그런데 뭐야? 그렇게 한 이유가 이재명 개인의 이익이거나 또는 혹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얘기잖아. 그럼 뭐다? 이게 배임이다 아니다? 예. 애시당초 이거는 배임이 아닌 거죠. 대장동 사업자들, 뭐 유동규나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얼마의 이익을 얻었든 그거는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대가였던 거지. 그것이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의
이날 주장은, 이런 주장은 헛소리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유동규를 이리저리 막 신문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사실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결론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있었던 유동규의 이 증인신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 가장 핵심 같습니까? 유동규가 오늘 증언한 것 중에서 무엇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유동규는 정말 횡설수설했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게끔 사실 방조를 한 거나 다름없죠. 유도신문을 안 하면 유동규는 헛소리를 했던 거고, 유도신문을 하면은 검찰이 딱 원하는 바를 해주긴 하는데 그 내용조차도 사실 딱히 영양가 있는 얘기는 또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재판은 유동규의 횡설수설로 끝난 시간 낭비였다. 뭐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김스님, 핵심 없음. 네, 핵심이 없어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난 거지. 기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 소리야? 또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야? 지난번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껏해야 쓰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의 신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것 정도만 기사를 쓴 거고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닥 기사를 쓰지 못한 겁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 또 기사가 나갈 거예요.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아닐 거고 일요일 날 저녁이나 월요일 날쯤에 또 기사가 나갈 겁니다. 왜? 그새 또 검사들한테 쪼로로 찾아가가지고 기사거리 주세요 하면은 검사는 또 오늘 열렸던 재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해가지고 기사단한테 던져주겠지.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월요일 정도 혹은 일요일 정도의 기사가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딱 상황까지만 보자면 기자들도 유동규 진술 참 얻어먹을 거 없네 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님, 유동규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치국수님께서는 윤석열 장모 10년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한테 징역 1년밖에 내려지지 않은 것은 이게 단지 사문서 위조, 이른바 그 잔고증명서 위조만 가지고 처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잔고증명서를 왜 위조를 한 겁니까? 사기를 치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기 위한 거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법원을 위증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허위 증거를 제출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럼 사기 혐의로 처벌을 했었어야죠. 근데 사기 부분은 딱 빼놓고 사문서 위조만 가지고 한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음주 운전만 처벌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밖에 안 나온 거죠. 참 대조가 되는 게 정경심 교수 건입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표창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니다, 표창장 위조라는 주장 자체가 이미 깨졌다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백보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 쳐도 마찬가지예요.
표창장 위조만 가지고는 처벌할 게 없잖아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사문서도 사실 솔직히 아니에요. 표창장이 무슨 사문서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문서 위조라고 억지 쓰는 것도 웃겼고,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업무방해였잖아요. 그죠? 입시라는 업무방해를 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와 입시방해, 업무방해까지 합쳐서 그렇게 형이 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장모한테도 적용을 해야지. 아니, 잔고증명서를 왜 위조를 합니까? 사기 치려고 위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는 똑 떼서 처벌 안 하고 문서 위조만 가지고 한다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법기술자들이라 그러고요. 법을 가지고 법을 악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기술자들이 법을 악용한 거죠. 법꾸라지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렸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